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여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여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에어 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 여객 수요가 급증을 했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중국 여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중국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에어부산이 이렇게 중국 이 시안 노선을 재운항하면서 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중국 여객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단체 관광객 방한 재개에도 그동안 중국 여객 수요는 주춤을 했는데 이 올해 들어서 중국 수요가 여객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일본 그리고 동남아 수요에 치중했던 국내 항공사들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면요. 바로 지난달에 중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이런 관광객이 급증을 했는데요. 지난달 중국 노선 여객수 같은 경우 77만 6,328명을 기록을 하면서 2019년 대비 75.9% 이렇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월 62.4%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선 이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 개별 여행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단체 관광 재개에도 수혜를 얻지 못했다가 중국 최대 명절인 바로 춘제를 맞으면서 여행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그리고 2월에 인천국제공항 기준 중국 노선 여객 합계는 142만 4천여 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회복률이 69.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중국이 한국인 단체 관광 금지를 조치를 좀 해제한 이후에도 절반 수준에 머무르던 회복률이 70% 가까이 올라온 것인데요. 지난해 9월에서 12월 회복률이 52.9%였던 것과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 여객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중화권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대만 노선 여객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선 지난해 회복률 같은 경우에는 69.5%에서 지난달 1월 96.4%까지 회복으로 치솟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홍콩 노선 여객 회복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65.7%로 지난해 50%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60%, 지난해 하반기에 60% 중반대 수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노선 같은 경우에는 회복률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지만 점차 소폭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회복률 같은 경우 45.5%로 지난해보다 25%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내 항공사들도 중국 여객 수요에 맞춰서 노선을 증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달 30일부터 부산에서 시안 노선의 여객기를 재투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 여객 수요가 살아남에 따라서 부산 시안 노선 여객 재투입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재운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에어부산이 올해 하계 일정에 적용되는 이달 30일부터 이렇게 부산 중국 시안 노선을 매주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재운항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안 노선 같은 경우에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5분에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다음날 오전 12시 35분 현지 도착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A321, 195석 기종이 투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좀 점유율이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이 10년 동안 김해공항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여객 수요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에어부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입국자 가운데 절반이 에어부산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여객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에어부산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좋은 소식들에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금이 이렇게 1.48%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21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돌파 후에 주가가 그동안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241선도 돌파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안착을 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고 안착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대에서 에어부산행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운수권 그리고 슬롯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행 노선을 양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공존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 전 저점인 2,6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저점 부근인 226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 여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에어부산이 중국 여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